의미심장한 것이죠. 마지막 날. 다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온다는 게 의미심장하다. 그 마무리는 또 제가 짓게 되어서 감기가 또 무량하네요. 자, 8번 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에 풀었어야 할 질문인 거고요. 한참 지났네. 한 달 가까이 지났어. 이거 안 풀었다. 이제 양심이 없는 애들이야. 응? 자, 양심 있냐 없냐? 자, 첫 번째 문단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 비교적 쉽기 때문에 그냥 그쵸?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1문단에서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끝났니? 의문형으로 끝났지. 그럼 이제 화제가 그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군. 근데 누구를 죽이는 거? 인격체를 죽이는 거. 천복이 없는 사람 얘기하세요. 혹시 없는 사람 다 있어요. 화제는 첫 번째 화제. 결국은 그런 거야. 뭐 이해를 다 하고 가냐 어쩌냐 뭐 지지고 볶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다 탁상 공론이고 모래성을 쌓는 이야기에 불과해. 시간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은 네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잡다한 생각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이해라고 풀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계속해서 모래성을 쌓아봐라. 시간이라는 강력한 파도가 밀려온 순간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잡념에 불과했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야. 시간의 힘 앞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이해력이라고 하는 게? NO! 그래서 이 연습이 매우 중요했던 거야. 화제를 찾고 뼈대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해가 되냐 안 되냐는 진짜 의미가 없고 헛되고 헛된 거예요. 네가 이해할 수 있냐 없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시간이 밀어 닥칠 거거든. 시간. 자, 화제가 뭐라고요? 인격체 죽이기, 인격체 죽이기. 네가 다 이해했다고 해봐. 종이 날걸? 자, 두 번째 비교쌍. 자, 비교쌍이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까지 3번까지 나오죠, 그렇죠? 크게 뭐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가나로 복합지문의 형태로 나올 만한 비교적 쉬운 인문제재인 것인데, 그쵸?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여기 이제 인격체하고 비인격체 구분을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도식을 하나 그려볼 거야. 여기 이제 머릿속에 나오면 좋죠? 여기다가 인간이라고 써보시고요. 동물이라고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박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리고 가운데 구분선. 인간과 동물은 같지는 않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격체와 비인격체를 얘기할 때 빗금친 이 노란색 부분 전체를 인격체라고 한다면은 어느 영역까지 넘어가고 있습니까? 인격체라고 하는 게 동물 영역까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노란색 빗금 말고 나머지 휑한 이 부분이 이제 비인격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금붕어는 인격체냐 비인격체냐? 금붕어는 비인격체에 해당하고, 그죠? 유인원은 인격체에 해당한다. 이런 거거든요. 인격체 개념은 인간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야, 좁은 개념이야. 시작. 넓은. 인격체는 인간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모든 인간과 그러니까 동물 일부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인격체. 근데 유인원도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이론이 먼저 나옵니다. 공리주의가 먼저 나오죠. 공리주의가. 그래서 공리주의를 먼저 찾아봅니다. 고전적 공리주의. 지금 보고 있는 거 이 문단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 찾았니? 자, 고전적 공리주의니까 고공이라고 줄여 적도록 하고요. 이제 차이점들 위주로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죠? 차이점 위주로 보려고 노력해야 돼. 자, 그래서 화제가 인격체 죽이기 때문에 인격체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 돼가지고 간접적인, 직접적인 이유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고통이 만약에
당사자의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체를 잘못 써가지고 신체 포기값을 썼단 말이에요. 쓸 당시에는 내가 못 갚겠어 했겠지만은 막상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죠. 끌려가는 거예요. 마동석 같은 애들한테, 덩어리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수술대 위에 올라간 거야. 여기 싹싹 갈라. 이러면서 여기 뭐 장 하나 꺼내고 뭐 간 빼고 막 콩팥 빼고. 그럼 나는 이제 뭐만 남아?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이게 수술 과정에서 사체 잘못 써가지고 이제 내 신체가 이제 다 날아가게 생겼어. 장기가 다 털리게 생겼어. 어? 근데 수술 과정에 진통제를 어마어마하게 투여해가지고 나는 하나도 안 아파. 이러면서 고통 없이 죽었어. 그러면 고통 없이 죽었으니까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자, 고통과 쾌락 중에서 뭐가 더 커야 되니까 쾌락이 더 컸을 때 바람직한 상태가 되는 건데 이건 다 양의 개념이야, 질의 개념이야. 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내가 쾌락을 느꼈다거나 최소한 고통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저질러진 모든 극악한 일들이 용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약을 잔뜩 먹인 다음에 이렇게 장기를 털었어. 이렇게 있는데 그럼 나쁜 짓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는 안 돼.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간접의 직접이야? 간접적인 이유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간접적인 이유. 그게 뭐냐? 여기다가 형광펜 색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에다가 이제 형광펜 색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6번째 줄이 되겠죠. 이 문단 6번째 줄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러니까 간접적인 이유라는 게 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라고 나왔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은 그들에게는 또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대 위에서 내 몸은 없어질지언정 고통 없이. 그러나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들은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고통. 내 고통 말고 주변의 고통. 그러니까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인격체를 죽이는 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왜?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 갑니다. 3문단 첫 번째 줄에 선호공리주의에다가 색깔 딱 할까요? 선호공리주의. 줄여서 선공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선공. 선호공리주의 3문단 보고 있니? 자, 얘도 직접이냐 간접이냐 봤더니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얘는 직접이네. 그러면서 찾아서 색깔 해보는 거예요. 다 바로 다음 줄에 나와 있네요. 직접적인 이유. 자, 이 3문단에 2문단에 이제 3문단이에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면은 직접적인 이유라고 나왔죠. 그쵸? 직접이라고 써보기도 하시고요. 형광펜으로 색깔. 왜 그러면은 사람 죽이는 거, 유인원을 죽이는 것도 왜 나쁜 것이 되는 거냐? 봤더니 얘는 자, 선택하고 판단한다. 선택하고 행위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찾아보세요. 선택하고 행위한다 라고 하는 것이 다 뭐냐면은 이제 선호에 관련된 얘기다. 자, 여기 선호들의 충족이나 좌절. 다시 형광펜 색깔. 선호들의 충족이나 좌절에다가 색깔 하시고 특히 이제 밑에 미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래지향적에다가 또 색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또 뭐 못 찾겠다 그러면 또 얘기해 주지. 3문단에 1, 2, 3, 4, 5, 6, 7 7번째 줄. 자, 미래지향적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 사람의 현재의 고통을 증가시킨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미래를 없애버렸으니까 나쁜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이 선호한 거, 좋아한 거는 삶이어서 죽음이었어? 삶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선호를 직접 당사자의 선호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의 미래를 없애버렸다는 측면에서도 나쁜 짓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사자의 아까 그 사채업자의 수술대 위에 올라있는 내 모습을 생각해봐.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를 없앴다.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선호를 없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선호라고 한 번 더 써보시고 세 번째 갑니다 이제. 자, 세 번째 비교쌍은 가니까 자율성론이라고 4문단 첫 줄이 나와 있죠. 이제 몇 문단이야? 4문단이에요. 자, 자율성론에다가 형광펜을 색깔하시고 자율이라고 두 글자로 줄여 적겠습니다. 비교쌍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다시 직접적인 이유, 직접에다가 형광펜을 색깔하시고요.
당사자야 제3자야? 당사자다 이 말이에요. 자, 칠판 보시고요. 이게 뭐예요? 제3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여기는 뭐야? 당사자의 이런 뜻이 당사자의 그런 의미에서 직접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 직접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선택하고 행동한다. 선택 색깔, 행동 색깔. 사문단의 5번째 줄이 되겠어요. 5번째 줄. 이 사람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면은 존중해줘야 되는데 아니 수대 위에 올라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게 그게 내 선택인 거냐? 아니죠. 나는 삶을 선택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동시에 뭡니까? 이제 수술대 얘기 그만하고 스웨덴인가요? 어딘가요? 저쪽 북구 유럽 가면은 그렇죠. 안락사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 저 그 나라 가고 싶어요. 고통 없이 죽여준대잖아요. 일단 이런 관점에서도 그건 나쁜 짓이 아니죠. 자기가 선택한 안락사가 있기 때문에 약물 주입을 통해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 죽여주세요 하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저 죽여주시면 돈 드릴게요. 약물 투여해서 고통 없이 죽는 거잖아요. 이걸로 봐도 나쁜 짓 아니고 그렇죠. 왜냐면 주변에서 뭐예요? 그 사람 뜻을 존중해 줄게요. 뭐 동의를 다 얻었다면. 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가 선택해서 지가 약물 투여를 허락한 거잖아요. 그럼 안락사도 좋은 거예요. 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사채업자에 끌려온 그 사람이 수술대 위에 오르는 게 제가 자발적으로 올라갈게요. 그런 게 아니었다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나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 자, 유인원한테도 적용해야 된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거 동의할 수 없는데. 자, 3번. 추가 정보입니다. 어떻게 내가 유인원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데 이건 조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유인원에게도 적용한다. 자, 현관별 색깔 요거요. 유인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죽이면 나빠요. 3가지. 자, 요런 2가지 이유에다가 요런 이유에서 보더라도 아무튼 유인원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함부로 죽임을 당할 존재가 아니다. 자,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에서 어려운 거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마지막 문제 보기 문제 위주로 가볼게요. 자, 보기 문제 갈게요. 자, 보기 문제 봅니다. 자, 다음 장 넘겨. 보기 문제로 가시면 사례에다가 적용만 하면 돼. 이것만 하고 마치자. 알겠죠? 쉬는 시간에 부실부실하게 수업 진행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이것만 좀 차분하게 마치고 끝내죠 뭐. 자, 여기서 이제 형광펜 색깔 어떤 표현이 딱 눈에 들어와야 돼. 요거 다른 고릴라들. 다른 고릴라들 형광펜 색깔. 다른 고릴라들.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이들에게 고통이 있다 없다. 커다란 슬픔과 죽음의 공포를 안겨줬다. 이게 바로 뭡니까? 고통이죠. 그럼 이제 딱 뭐가 떠올라야 돼? 고공이 떠오르죠. 고공 입장에서 간접적인 이유로 나쁘다고 평가를 하겠죠.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죠. 주변 사람들에 해당하는 다른 고릴라들이죠. 그렇죠? 고릴라가 고통이 없더라도 다른 고릴라가 고통이 학생이 자면 고통이 없겠죠. 학생이 재채기라면 지는 시원하겠죠. 그건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건 나쁜 짓이에요? 좋은 짓이에요? 나쁜 짓이죠. 두 번째 간다. 물고기. 고기? 우리 고기는 뭐야? 고기는 뭐야? 비인격체. 그렇잖아요. 물고기. 색깔 딱 하시고 이 비인격체. 이 비인격체다. 응?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고통이 있긴 있었다. 요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판단 갑니다. 기억. 고전적 공리주의는 갑의 행위는 나쁘지만 여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갑의 행위는 맨 처음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다른 고릴라들이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 을의 행위는 나쁘지 않다고 한다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고전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자, 뭐가 있으면은 고통이 있으면 안 돼요. 고통을 주는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했잖아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얘도 나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비인격체, 인격체 구분을 하는 것 중에서 인격체라고 명시를 한 것은 이제 2번하고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인격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쁘다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쁘지 않다가 X란 얘기예요. 기억이 나쁘지 않다 X. 니은 갑니다. 선호공리주의에 이제 선호공리주의는 가배행위가 의뢰행위에 비해 나쁘다고 본다 라고 했는데, 자, 가배행위가 의뢰행위에 비해 나쁘다라고 말할 근거가 있죠. 왜냐면 얘네들은 인격체야 비인격체야? 인격체에 관한 얘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구분을 해서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공리주의에서는 갑이라고 하는 녀석의 행위가 의뢰행위에 비해서, 즉 물고기를 해친 것보다 고릴라를 해친 게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 이제 뭡니까? 그 죽고 싶어하지 않은 손으로 없앴다, 또는 뭐 고릴라의 미래는 어떡하냐? 아, 고릴라에게 미래가 있다. 아, 전 동의하기 좀 힘든데요. 자, 아무튼 D급 갑니다. 자율성론은 이라고 했어요. 가배행위와 의뢰행위가 모두 나쁘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자, 의뢰행위는 뭡니까? 의뢰행위는 인격체야 비인격체야? 비인격체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지 않겠죠. 그러나 가배행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할 겁니다. 비인격체야 인격체야? 인격체인 고릴라의